안녕하세요. 이몽덕입니다. 수학 공부가 잔머리와 꼼수 잘 쓰는 법을 배우고 실력 차이에 따라 소통 불능의 카스트 계급을 만들며 미적분을 배울 즈음엔 절반 이상이 수학 공부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지금과 같은 정답 중심의 수학 교육 방식을 고수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수학 공부가 정교하고 깊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실력 차이를 허물고 민주적 소통을 가능케 하며 현대 문명의 기반이 되는 미적분과 확률 통계의 그 경이로움의 세계를 정말 경험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답뿐만 아니라 관계, 소통, 연결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가 수학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저는 수학 강사라고 말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 학원과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학교와 학원에서 경험했던 그 수학을 사이비 수학이라고 정의합니다. 사이비라는 것은 이 사자가 같을 사자, 이게 같지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블랙홀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현재와 같은 교과서 체계와 현재와 같은 시험 체계에서는 이것을 설득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도 여튼 저는 시도해 볼 것이고 이 강의는 진짜 수학이 뭐고 사이비 수학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이성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직접 한번 모두가 함께 경험해 보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마련된 강의입니다. 자, 사이비 수학과 진짜 수학이란 단어를 저는 좀 구분을 해서 쓸 겁니다. 그럼 사이비 수학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의 선생, 강사, 교수들이 상업적 목적을 갖고 만든 모든 수학 문제와 그것들에 대한 공부법 이런 것들을 저는 사이비 수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 월급 받고 문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많은 참고수들의 예상 문제들 다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팔아서 돈 남기려고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수능 문제 한 문제당 좋은 문제입니다. 굉장히 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돈을 받고 뭔가 문제를 그런 목적을 갖고 만들었다면 그것은 저는 상업적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 많이 나오는 뭐 창의력 문제들 있죠. 뭐 교과 개념하고 좀 관계없는 그런 것들은 더 지나치게 상업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이 정말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100년 전에는 없었는데 1000년 전에는 없었는데 이 시대의 어떤 선생이나 강사들이 그 수학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사입이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절대 수학이 아닙니다. 그럼 진짜 수학은 뭐냐? 진짜 수학은 오직 역사적으로 증명된 수학 개념을 저는 진짜 수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수학 개념은 우리가 다 공부를 하는데 그럼 우린 다 진짜 수학을 공부하고 그것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이렇게 테스트해보는 상업용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제 이야기는 이 수학 개념을 올바르게 공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이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수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다른 과목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수학은 바로 스스로 생각을 정교하고 깊게 하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과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졸리 로저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것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리 스스로 생각한다고 해서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답을 할 수 없죠. 이것은 원어민들이 이미 관습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말 뜻과 무엇과 일치하는지를 아는 사람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죠? 가르쳐 주면 돼요. 뭐 해적깃발이다. 이것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르쳐 주고 암기를 하면 돼요. 근데 수학은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두 동의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든 그냥 뒤에 해설을 보든가 그냥 강의를 듣든가 그냥 선생님께 질문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은 이해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스스로 생각한 후 해설을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선생님께 질문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동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여러분들이 이 수학 개념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는 것이 수학 개념은 수학 문제들이 갖고 있는 미덕은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들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수학 개념을 통해서도 생각을 하게 원래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최고의 생각거리입니다. 이 수학 개념이라는 것은 이미 100년 전, 1000년 전,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경우는 뭐 2500년 전 이미 만들어져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의 어떤 파괴력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우리한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최고의 생각거리인 개념을 그냥 가르쳐주면 되겠습니까? 그냥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게끔 여러 가지 장치를 주어서 생각을 하게 만든 후 해설이거나 강의나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선 이 수학 개념에 대한 문제가 생각 안 하게 해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게 하고 그냥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생각하지 않고 배우려고만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들보다 100배, 1000배 더 귀중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거기서 굉장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부터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 배웠다라고 좀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걸 배우죠. 외심을 어떻게 가리킵니까? 삼각형의 외심을 어떻게 가리켜요? 자, 참고서, 교과서, 강의, 1대1 뭐 과외, 외심 어떻게 가리키죠? 선생님마다 좀 다르지만 원래 가리키려면 이렇게 가리켜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리키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삼각형 외심은 가리킬 때 우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서 A, B, C에서 거리가 같은 점이 어딜까? 삼각형의 세 꼭지점 A, B, C에서 거리가 같은 점이 어딜까 생각해봐라.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이 학원 다니라고 안 합니다. 저희 학원 아이들한테도 학원 다니지라고 안 해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데 수학은 원래 스스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올바르게 가르치면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걸 뭐 수학하는 법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가르쳐야 되지만 수학이 이런 아이디어에서 일어났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야 되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아이들한테 공부가 되면 점점점 선생은 필요가 없어져요. 저는 그것을 우리의 공교육이 이걸 좀 듣는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공교육이 그것을 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선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이 수학 공부의 목표, 정교하고 깊은 생각 가능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실력 차이를 허물고 민주적 소통 가능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적 분고 확률 통계 안 가르칠 수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현대 문명의 기반인데 공대에서도 많이 쓰이고 경제학과에서도 실제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 아이들 잘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거 없이도요. 자, 그래서 그러려면 일단은 첫 번째가 이 개념에 대해서 그냥 가르치지 말고 반드시 아이들이 생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학교 교육, 초등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정답만 맞추면 과정 안 보고 정답만 맞추면 잘했다고 하는
그런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생각하는 즐거움을 아이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올 때는 그 조별 토론 같은 거 시켜요. 이제 뭐 그 점수를 걸고 조별로 점수를 걸고 뭐 조별 토론을 시키면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것은 수학 문제 중에서도 꽤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근데 자, 생각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또 살펴봐셔야 됩니다.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수학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정교하고 깊게 생각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목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제 강의를 들을 때도 이것이 목표라고 생각하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강의가 이해를 되실 겁니다. 근데 수학이 정답이다 또는 오답이다 이 프레임으로 보시면 제 강의가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 프레임으로 갔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주로 우리는 공부를 해요. 근데 정교하고 깊은 생각에 프레임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당연히 정교하고 깊게 생각하는 아이는 정답을 내요. 근데 우리의 지금 시험 제도는 정교하지도 않고 깊지도 않고 잔머리 쓰고 꼼수 쓰고도 해서도 정답을 낸다고요. 특히 저학년 때. 근데 그런 아이는 그 정답 낸 그 경험 때문에 수학을 점점 못하는 아이가 되고 결국엔 고등학교 가서는 이쯤 가서는 수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제발 여기다 맞추지 마십시오. 여기로 가면 잘 갈 수도 있지만 95% 정도는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더 정교하고 깊은 생각일까? 어떤 것이 더 얕은 생각일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하는 법을 가리키는 게 수학인데 아이들이 처음부터 생각하라 그러면 이 생각하는 거하고 멍 때리는 거하고 구분을 못해요. 멍 때리고 이걸 보고 있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르쳐 줘야 되죠. 가르쳐 줘야 돼요. 생각을 해서 스스로 알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멍 때리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가르쳐 줘야죠. 그러면 생각하는 것과 멍 때리는 거의 차이점은 뭐냐? 멍 때리는 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시도를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해서 답이 나오든가 오답이 나오든가 오답이 나오면 왜 오답이 나왔는지 알아내는 겁니다.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답을 내고 잘못된 뭔가 생각을 해서 뭔가 이거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는 겁니다.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하고 수학적인 그 마인드가 잡히면 그게 왜 실패했는지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 아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멍 때리는 경우는 가르쳐 줘야 되죠. 자, 근데 다시 한번요. 여기 세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이 어디냐? 거리 같은 점이 어디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힌트를 줍니다. 제 교재에서는 주어진 개념이라고 해서 힌트가 주어져요. 이거에 대한 힌트는 뭐가 있냐면 두 점 A, B가 있으면 이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은 근데 이것도 사실은 또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개념 이것이 여긴 주어지고 이것에 의해서 이걸 풀게 하는데 이 주어진 개념이 또 어떤 때는 또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치가 어디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주어진 개념이 뭐가 주어지냐면 SAS 합동이 주어지죠. SAS 합동이 뭡니까? 삼각형이 두 삼각형이 있는데 사이드 앵글 사이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길이가 A인데 여기도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인데 여기도 이 길이가 여기가 B 같은데 그림은 좀 틀릴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합시다. 좀 복잡하게 여기가 B고 여기 사이각이 여기가 세타인데 여기 사이각이 세타면 이게 조건이죠. 결론은 뭐죠? 결론은 이 나머지 변의 길이가 여기가 C면 여기도 C고 B의 대응각이 점이면 여기 B의 대응각도 점이고 A의 대응각이 X면 A의 대응각도 X다라는 게 바로 SAS 합동이죠. 자, 이렇게 해야 더 정교하고 깊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SAS 닮음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조건과 결론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조건이 뭐냐면 양변과 사이각이 같다. 그게 조건이죠. 그럼 결론이 뭐예요?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같고 나머지 두 각도
그 변의 대응각, B가 마주보는 대응각과 여기도 B가 마주보는 같은 변의 대응각이 같다. 두 각도 같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는 게 SAS 합동이죠. 여튼 SAS 합동에 의해서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도 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그래요. 자, 못하는 경우는 가르쳐 줘야 되죠. 근데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는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가르쳐 줄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지금 강의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칠게요. 자, 모른다라고 하면 자, 일단 이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한 점은 쉽게 찍을 수 있죠. 이 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 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수직 이등분하는 이 모든 점에서 이 점을 잡아라 그러면 이 점에서 이 거리와 이 거리는 같죠. 왜냐하면 이 길이가 A면 이 길이도 A고요. 이 길이가 B로 공통이니까 AB 직각이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SAS 합동일 겁니다. 지금 이걸 직관적으로 설명 안 하고 제가 자꾸 이렇게 막 좀 어렵게 설명하는 건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게 수학 개념은 반드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예,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두 점이 있으면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은 바로 이 중점 수직 이등분, 수직이고 이렇게 이등분한 이 점 여기만 있으면 이 거리 같고 이 거리 같고 여기 점 어디를 찍든 거리가 같다라고 우리가 개념을 여기서 기억을 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주어진 개념에 주어졌습니다. 예,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은 수직 이등분 선 위의 점이 그렇다. 자, 이 개념을 주면요. 많은 학생들이 이걸 생각을 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르는 학생은 뭐 또 가르쳐 줘야 됩니다만 두 점에서 일단 세 점에서 같아야 되지만 이 두 점만 생각한다면 수학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 개의 정보들이 있을 때 하나씩 정보를 끊어가지고 생각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이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것은 여튼 내가 가운데 점을 잡아서 이렇게 수직 이등분을 선을 그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 두 점, A와 B에서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 이 파란 선 위에 어딘가에 세 점 사이에 거리가 같은 점이 있겠죠. 그죠? 뭐 이걸 힌트로 줘도 되고요. 그리고 더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가 여기다만 잡으면 이 거리 같고 여기다 잡아도 이 거리 같으니까 여기다만 잡기만 하면 두 점에서는 거리가 같은 건 확보가 되죠. 근데 이 점과도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요 두 점을 또 생각해서 뭐 하겠습니까? 수직 이등분선을 또 이렇게 쭉 긋는다면 이 점의 어딘가에 있기만 하면 B와 C와의 거리도 같겠죠. 근데 나는 BC와의 거리도 같아야지만 AB와의 거리도 같아야 되니까 어디겠습니까? 이 교점이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힌트도 주고요. 자, 그러면 요 점을 잡으면 자,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분명히 이 거리하고 이 거리는 같을 겁니다. 즉, 이 거리가 A면 이 거리도 A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거리와 또 이 거리도 같을 겁니다. 그렇죠? 요게 뭐 이렇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요렇게 그어도 같을 거예요. 여기도 A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답만 푸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들 풀듯이 답만 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세 꼭지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은 어디냐면 한 변에 수직이 등분선을 긋고 또 다른 변에서 이 변도 상관없죠 사실은. 여기서 수직이 등분선을 그어서 이 교점이 바로 이 거리, 이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 거리 같겠죠. 그 다음에 이게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 거리 같겠죠. 그래서 뭐 외접원을 그릴 수도 있겠구나. 자,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외심은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생각하게 만들고 세 꼭지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어딜까를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론화 시킨 거니까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통 어떻게 배워요? 삼각형 외심, 삼각형의 세 변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그리고 외접원의 중심이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수학 개념에 대해서 아이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그래서 수학자들이 만든 이 수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의 힘을 증가시키지 못해요. 그것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하고 저 같은 사람이 만든 뭐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수학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수학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최고의 생각거리인 이 수학 개념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만들까? 이걸 고민해야 되지. 자기들이 만든 문제를 가지고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 쉬운 문제, 잘하는 애들은 더 어려운 문제들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수학 개념을 가지고 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현재 시점에서 하지도 못해요, 사실은. 근데 보통의 어떤 이 학원이나 학교의 수학 공부 방식이 이것을 한 90, 한 5%, 이걸 한 5% 한다면 저는 한 50% 가리켰어요. 50% 가리킨 결과 저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점수는 100점인데 저한테 질문한 게 지금 한 3, 4개월 이상 돼요. 질문을 하나도 안 했어요. 저한테 질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다 알아내요. 이런 것들 다 스스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 시험은 100점이에요. 그리고 이거 뭐 선행학습, 무분별한 선행학습이라고 또 무분별한 선행학습이 무엇인지는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학년 학생이 3학년 과정을 배운다고 해서 무분별한 선행학습이 아니지 않습니다. 3학년 학생이 3학년 과정을 배워도 무분별한 선행학습일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아이들은 지금 진도는 한 1년 반 조금 넘었는데 진도는 지금 이과 미적, 이과 기하 벡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기하 벡터 수준에서는 지금 뭐 기하 벡터 저도 고3이나 재수생들 강의를 해서 뭐 강의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는 이 과정 있죠. 이거 아이들 외우게 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요. 이거 증명해주면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에 증명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증명해줘도 다시 해보라고 하면 다시 해보라고 하면 뭐 못하는 학생이 태반입니다. 고3 학생들이 그래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훈련한 중학생, 가장 어린 학생은 지금 중1 학생인데요. 기하 벡터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과 미적, 상학함수죠. 이런 거 배워요. 근데 그 학생들은 이거를 안 가르쳐 주고요. 사인의 정의, 그 중3 때 사인 정의하고 다르죠. 이과 상학함수에서는 단위원의 각에 대한 y좌표나 단위원의 각에 대한 x좌표로 사인과 코사인을 정의하는데 그 정의만으로 이거를 자기 스스로 알아내요. 이거 되게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학교 성적도 잘 나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뭐 이론이 아니라 이론상으로 제가 지금은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검증도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고의 생각거리인 이 개념에 대해서 그냥 가르쳐 주지 말고 어떻게 하자? 생각을 하게 하고 가르치자. 그죠? 생각을 하게 하고 가르치자는 겁니다.